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 살짝 눌러보세요.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드나요? 몇 주 동안 무시해온 둔한 통증이 있나요? 소화불량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그 불편함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23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저는 최태양 원장입니다. 20년 넘게 한국 최고 병원 중 한 곳에서 소화기내과 전문 진료부장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심각한 소화기 질환을 앓는 8,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오늘 하루 470명이 위기능 부전 합병증을 겪게 됩니다. 그중 87%는 지금 여러분이 무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능 부전의 최악은 통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손주들을 돌보던 환자들이 갑자기 가족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정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위험할 정도로 체중이 빠지고 식사 후마다 몇 시간씩 고통 속에서 지내고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짐이 되어버립니다. 3개월 전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딸이 내내 부축을 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거의 1년 동안 식후에 피곤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혀에 두꺼운 백태가 생긴 것을 알아챘고 상복부에 이동하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나이 또래는 다들 이렇게 느낀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왔을 때는 이미 14kg이나 빠진 상태였습니다. 위 점막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단백질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도 말 그대로 굶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보는 패턴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른 의사들에게서 들으셨을 모든 것과 상반됩니다. 위기능 부전은 위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시작되는 연쇄 반응으로 시작되며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한 임상 연구를 통해 위 손상이 특정 순서를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카운트다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아직 손상을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결과는 영구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위점막은 3일에서 5일마다 완전히 재생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는 놀라운 자가 복구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가지 특정 요인이 이 재생 과정을 중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 점액층이 무너집니다. 소화효소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손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위기능 부전이 발생하기 전에 순서대로 나타나는 7가지 경고 신호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 손상을 가속화하고 있는 흔한 음식들, 심지어 의사가 건강하다고 말했을 음식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밤 집에서 할 수 있는 3분자가 진단으로 현재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소화효소 생산을 재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위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의학적 조언을 따르는 것이 왜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거울로 혀를 보세요. 자, 해보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혀, 중앙에 두꺼운 흰색이나 노란색 태가 보이나요? 가장자리가 약간 부어서 치아 자국이 눌려 있나요?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위점막이 이미 손상되고 있으며 이를 되돌릴 시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는 최태양 원장입니다. 23년간 서울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진료부장으로 근무해왔고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라고 확신하며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습니다. 몇 달 안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소화기 기능 부전으로 입원했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게 되고 위험할 정도로 체중이 빠지고 평생 의료 의존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비극은 그들 모두가 몇 달 전에 똑같은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소해 보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완전히 무시한 신호들이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은퇴교사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화장실에서 쓰러진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가족이 그를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했고 응급실 의사들은 왜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즉시 혀를 확인했습니다. 두꺼운 노란태, 깊은 치아 자국, 그리고 갈비뼈 아래 세 손가락 지점을 눌렀을 때 그는 8개월 동안 무시해온 통증에 움찔했습니다. 위점막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거의 아무것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3끼를 먹으면서도 말 그대로 굶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모두가 위기능 부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일찍,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식사 직후 에너지 수준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에, 특히 점심 식사 후에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고 거의 졸린 느낌이 든다면 위는 이미 중요한 비율의 보호 점액층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식곤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해진 위가 음식을 소화하려고 사용 가능한 모든 혈액과 자원을 필사적으로 재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피로감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과식했다고 치부합니다. 잠깐 낮잠을 자려고 눕고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극심한 피로감은 위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위내벽은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염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두껍고 젤 같은 점액 장벽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 장벽이 약해지면 산이위 조직에 미세한 구멍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면역체계가 이 손상을 감지하고 염증 단백질로 그 부위를 가득 채웁니다. 이 염증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토록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식사를 소화하는 대신 내부 손상과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빠르게 뒤따라옵니다. 규칙적인 식후 피로를 경험한 지 2주에서 4주 이내에 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전통의학은 수세기 동안 혀가 소화 건강의 거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현대 연구는 이 연관성이 절대적으로 실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위내벽이 악화되면 일반적으로 위산에 의해 죽는 유해 박테리아가 통제 불능으로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혈류로 흡수되어 결국 혀를 두꺼운 흰색 또는 노란색 층으로 코팅하는 노폐물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조금 전 거울에서 본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생명을 구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징후, 즉 식후 피로와 혀 코팅을 함께 보게 되면 제가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워지기 전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지나면 악화가 극적으로 가속화됩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매일같이 보는 두 번째 경고 징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항상 다른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고,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고,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식후 허탈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할 때 당신의 위장은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식후 허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식사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발생합니다. 갑자기 압도적인 피로감의 물결을 느낍니다.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즉시 누워야 할 필요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피로를 말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몸에서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환자들이 벽에 부딪힌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기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식탁에서 바로 잠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 내벽이 손상되어 충분한 보호 점액과 효소를 생성할 수 없다는 조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위 내벽이 악화되면 소화 과정이 전쟁터가 됩니다. 위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몸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혈액과 에너지를 전용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온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이 문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1시간 안에 완전히 기진맥진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만성피로 증후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곳의 다른 병원을 다녔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갑상선을 검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운동을 더하고 비타민을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한 평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그녀를 검사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위 내벽은 보호 점액층의 거의 40%를 잃었습니다. 소화 효소를 생성하는 세포들이 기능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장은 실패하고 있었고 모든 식사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위 내벽이 손상되면 음식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이 위장에 있어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면역체계는 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거의 외부 침입자처럼 취급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이 내부 위기를 관리하는 데 전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 잠을 자야 할 것 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복부를 만져보세요. 가슴뼈 아래 중앙에서 약 5cm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도 약간 팽만감이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이세요. 이 압통과 식후 극심한 피로의 조합은 황금시간 경고입니다. 영구적으로 되기 전에 이 손상을 되돌릴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량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피로와 싸우기 위해 식사 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문제를 상당히 악화시킵니다. 소량의 잦은 식사는 손상된 위장을 치유할 시간 없이 지속적인 작업 모드로 유지합니다.
카페인은 산 생성을 증가시켜 당신이 필사적으로 재건해야 하는 보호막을 더욱 침식시킵니다. 박 여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6번의 소량 식사를 하고 커피를 3잔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패턴을 중단하세요. 우리는 그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3주 안에 그녀의 식후 피로는 70% 감소했습니다. 2달 안에 그녀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완전한 에너지로 하루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내벽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3일에서 5일마다 재생됩니다. 하지만 손상되어 있고 잘못된 음식과 잘못된 패턴으로 계속 공격하면 재생 주기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손상이 축적됩니다. 피로가 악화됩니다. 결국 이것은 완전한 소화 시스템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제 3번째 경고 징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것을 무시한 환자들을 매주 보기 때문에 저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징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논의한 혀의 변화 직후에 나타나는 징후이며 식사 후 매일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식후 허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식사 후 30분에서 45분 이내에 누워야 하거나 잠을 자야 할 것 같은 압도적인 필요성을 느낀다면 위 점막은 이미 보호점액층의 60%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과식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화가 위기 상황이 되었다고 몸이 여러분에게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점막이 건강할 때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두꺼운 젤 같은 장벽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매 식사가 여러분 자신의 조직에 대한 염증 공격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이 내부 손상을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과 에너지를 돌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식사 후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23년 경력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 후 이런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때쯤이면 위 점막에서 이미 미세 출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도 아직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으며 결국 궤양이 되고 천공이 될 작은 상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온다고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에게는 노인들이 낮잠이 필요한 것은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위 점막에 17개의 미란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호 장벽이 완전히 사라지고 산이 조직을 갉아먹고 있는 곳이 리슈군데였습니다. 그녀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출혈성 궤양이 생기기 8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식사 후 피곤하십니까? 평범한 식사 후에 앉거나 쉬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시고 솔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는 내인성 인자라는 것을 생성하는데 이것은 비타민 B 실리를 흡수하고 소화 효소를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 점막이 악화되면 내인성 인자 생성이 최대 70%까지 떨어집니다. 적절한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은 손상된 위점막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단계가 시작되면 환자들이 그렇게 빨리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손상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됩니다. 발생하는데 6개월이 걸린 것이 단 4주에서 6주 만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의학적 조언에 대해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식사 후 피곤함을 느끼면 소량씩 자주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지속적으로 산을 생성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점막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마다 상처에 산을 붓는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식사 간격을 최소 5시간으로 늘려 위점막의 소중한 회복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공복 시간 동안 몸은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하여 손상된 세포를 재활용하고 보호 점액층이 재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적절한 영양 지원 없이 단순히 식사를 거르면 모든 것이 더 악화됩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무엇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4번째 경고 신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4번째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사라지는 배고픔 신호라고 부르며, 이것은 위점막이 이미 보호 능력의 40%를 잃었다는 가장 명확한 징후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위가 건강할 때는 식사 후 약 하루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텅 빈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위수축을 동반한 실제 배고픔입니다. 하지만 위 기능 부전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그냥 피곤하거나 허약함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또는 시계가 식사 시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먹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진행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점막은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로 이동하여 배고픔의 감각을 만듭니다. 하지만 위점막이 악화되면 그렐린 생성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적절한 그렐린 수치가 없으면 뇌는 먹으라는 신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6시간, 9시간, 심지어 8시간을 배고픔을 전혀 느끼지 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침내 체중이 줄고 있다고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소화 시스템이 조각조각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아서 하루에 2번만 식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위점막이 사막의 모래처럼 보였습니다. 얇고 갈라져 있고 거의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위점막 붕괴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면 덜 먹게 됩니다. 덜 먹으면 위는 더욱 적은 소화 효소를 생성합니다. 효소가 적으면 먹은 음식이 위에 더 오래 머물러 발효와 가스를 만듭니다. 이 발효는 위 점막을 더욱 파괴하는 산을 생성합니다. 매주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먹지 않았는데도 딱딱함이나 팽만감이 느껴진다면
위가 이 파괴적인 순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팽만감은 과식 때문이 아닙니다. 약해진 위장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음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달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강한 배고픔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그냥 음식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당장 먹고 싶게 만드는 실제 신체적 배고픔 말입니다. 만약 답이 하루에 한 번도 안 된다면 이미 위험 지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상태의 의학 용어는 위산 저하증으로 위산 생성이 낮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전문 용어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위장이 위장으로서의 기능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점액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섞어야 하는 근육 수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소량씩 자주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잘못된 조언입니다. 조금씩 계속 먹으면 위장은 절대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살균하고 단백질을 분해야 하는데 필요한 강한 산 분비를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위장을 더욱 게으르게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제 처방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6주 안에 자연스러운 배고픔 신호가 돌아왔습니다. 3개월 안에 내시경 검사에서 위 점막에 새로운 세포 성장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때 잡아냈습니다.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5번째 경고 신호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수천 명의 위장 환자를 치료한 23년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무시되는 것을 본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정상적으로 먹고 있는데도 일어나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식단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지 않았는데 지난 2달 동안 3kg 이상 빠졌다면 위장은 이미 소화 능력의 중요한 비율을 잃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 점막이 음식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생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3끼를 먹으면서 굶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통과하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 채 나옵니다. 근육량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 다음 골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 면역체계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개입으로 아직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작년에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 여사님은 딸이 어머니의 옷이 헐렁해진 것을 알아차린 후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잘 먹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도 확인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간식까지. 하지만 4개월 동안 8kg이 빠졌습니다. 내시경으로 위 점막을 검사했을 때 예상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한 위축성 위염이었습니다. 위장이 적절한 위산과 펩신 생성을 중단했습니다. 그녀가 먹은 음식은 거의 소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노인 환자의 체중 감소를 보고 즉시 식욕 감퇴나 우울증을 생각합니다. 소화 효소 수치를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위산 생성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환자에게 더 많이 먹으라고 하거나 식욕 촉진제를 처방합니다. 이것은 의료 과실입니다. 근본 원인은 위장 기능 부전이며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위점막에는 벽세포와 주세포라는 수백만 개의 특수세포가 있습니다.
벽세포는 염산을 생성합니다. 주세포는 펩시노겐을 생성하는데 이것은 산이 있을 때 펩신이 됩니다. 이 두 물질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먹는 닭고기, 생선, 두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몸은 아미노산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6개월 안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에는 너무 약해집니다. 1년 안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이것이 제가 수백 번 목격한 예측 가능한 순서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위장 기능, 부전으로 인한 체중 감소는 특정 패턴이 있습니다. 팔다리, 특히 종아리와 팔뚝에서 먼저 체중이 빠집니다. 얼굴은 비교적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리는 막대기처럼 얇아집니다. 이것은 몸이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아미노산을 위해 근육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아리를 확인해 보세요. 상당한 양의 근육을 꼬집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뼈 위의 피부처럼 느껴집니까? 손가락이 겹칠 정도로 종아리를 완전히 감쌀 수 있다면 이미 위험한 양의 근육량을 잃은 것입니다. 해결책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장의 효소 생성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동시에 하면서 미리 소화되거나 쉽게 소화되는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발효식품을 의미합니다. 발효된 된장, 최소 3주 이상 발효된 김치, 살아있는 배양균이 있는 요구르트. 이런 음식들은 위장이 약할 때도 소화를 돕는 효소와 유익한 박테리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매 식사마다 이것들을 먹어야 합니다. 추가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산을 생성하도록 위장을 자극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각 식사 30분 전에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신맛은 위장의 산 생성을 증가시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외 없이 하루에 3번 하세요.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6번째 경고 신호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진행된 위장 기능 부전 사례의 92%에서 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6번째 신호는 음식을 먹을 때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온도 민감성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감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실온 음식을 먹을 때, 아마도 식탁에 10분 정도만 놓여있던 밥이나 채소를 먹을 때 상복부를 통해 퍼지는 이상한 차가운 감각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미지근한 음료를 마셨을 때 가슴과 위 부위에 타는 듯한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일반적인 속쓰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 점막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건강할 때 약 3mm 두께의 보호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 층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강력한 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 보호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 있는 신경 말단이 노출됩니다. 이 신경들은 매우 민감합니다. 건강한 위라면 전혀 느끼지 못할 온도 변화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피부에 새로운 상처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바람조차도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 점막도 똑같은 상처를 겪고 있지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러한 온도 민감성은 보호막이 거의 사라졌다는 몸의 절박한 경고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라는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정확히 이 증상을 호소하며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개월 동안 매 식사마다 불편했다고 하셨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가 아팠고 따뜻한 국을 먹으면 타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전 의사는 제산제만 처방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시 내시경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발견한 것은 경험 많은 저희 팀조차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위 점막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여러 곳에서 그 아래 근육층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위 천공까지 아마 3주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65세 이상 환자의 30%가 사망하는 응급 상황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온도 민감성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뇌는 이것을 가벼운 불편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조금 민감한 것이라고요. 음식을 너무 빨리 먹었거나 너무 뜨거웠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감각을 느낄 때마다 위 점막은 더욱 손상되고 있습니다. 위산이 더 많은 보호 조직을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노출된 부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점액층이 실패하면 위산이 위 상피세포와 직접 접촉합니다. 이것들은 위벽을 감싸고 있는 세포입니다. 이 접촉은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혈관이 확장됩니다. 신경 민감도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몸은 손상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음식을 계속 먹고 경고를 무시하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만성 염증은 세포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세포 변화는 위축성 위염으로, 그 다음 장상 피화생으로, 마지막으로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진행은 18개월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온도 민감성은 특정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냉감이 나타납니다. 찬물이나 차가운 과일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위 점막의 상부가 손상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2-4주 후에 열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손상이 위의 중간과 하부로 퍼졌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냉감과 열감을 모두 경험하고 계시다면 진행된 경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위가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수백 명의 환자를 영구적인 위 손상으로부터 구한 방법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를 닦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정확히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온도는 1000에 가까운 섭씨 37도 정도여야 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위 점막에 즉시 수분을 공급하고 하루를 위한 소화 효소를 준비시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이것만 해도 위 기능이 80% 회복된 환자들을 봤습니다. 둘째,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위는 보호 점액층을 재건하기 위해 매일 6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계란 12개, 두부 300g 또는 손바닥 크기의 생선구이 4조각입니다. 서울의 대부분의 노인 환자분들은 아침으로 죽만 드셨습니다. 이것은 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쌀만으로는 손상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즉시 완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셋째, 식사 후 정확히 90분을 기다린 후에 누우십시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 환자분이 이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즉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6개월 만에 위 점막이 너무 심하게 악화되어 응급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위산 역류가 매일 밤 보호막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90분을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증상이 단 8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넷째, 이 3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하십시오. 흰빵, 라면, 그리고 모든 튀긴 음식입니다. 이것들은 소화 시스템의 시한폭탄입니다. 엄청난 효소 생산이 필요하지만 위를 복구할 영양소는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마다 이미 지친 위를 아무 이득 없이 3배나 더 힘들게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늘 버리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섯째, 식사 전 정확히 3분 동안 복식 호흡을 연습하십시오. 배꼽에 손을 올리십시오. 5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3초 동안 멈추십시오. 7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십시오. 이것은 소화기관으로의 혈류를 40% 증가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위는 스트레스 상태에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은 소화하기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몸에 보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오신 표준의학 조언이 이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소량을 자주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 기능 저하의 경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6번 먹는다는 것은 위장이 쉴 틈 없이 계속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3끼를 제대로 드세요. 소화기관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배꼽 위로 손가락 4개 너비만큼 올라간 부위를 세게 눌러보세요. 딱딱한 덩어리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위장 손상 정도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간 정도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경고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검사로 제 환자 중 73%가 의료검사에서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위장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나 다음 달까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기다릴 때마다 위점막은 더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보호막이 세포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부터 내 위장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영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누군가를 집에서 홀로 쓰러져 소화기관이 완전히 망가져서 도움을 요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위장이 여러분이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7가지 경고 신호 중 어떤 것을 경험하고 계시며 내일부터 최 박사의 3분 아침 점검을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의학 지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식사 후 위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